KBN과 함께하는 늘 푸른 인생이 오늘 뉴저지 파인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시행 초기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오바마 케어 가입률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뺑소니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차가 서 있는 신호 대기 중이라도 텍스트 메시지를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행 의료 관광객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KBN과 함께하는 늘 푸른 인생이 오늘 뉴저지 파인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경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열린 늘 푸른 인생에는 많은 뉴저지 어르신들이 참석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KBN 늘 푸른 인생. 한국에서 온 명인들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미동부 지부 회원들이 국악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늘 푸른 인생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수준 높은 국악 공연에 찬사를 보냅니다. 멋들어진 민요가 울려 퍼지자 흥에 겨운 어르신들은 무대 앞까지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국악인들의 공연은 최고 절정을 이룹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의 국악, 우리의 소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정말 한국의 우리 문화, 우리의 국악을 외국 사람, 이곳에 있는 1.5세, 2세들한테도 잊지 않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 어르신이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경품 추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경품이 주어지고 행운의 숫자를 거머쥔 어르신들은 마냥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좀 있으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좀 외국에 이렇게 나와 사는데 외롭지 않고 앞으로도 좀 많이 좀 행사 좀 해주셔서 우리 할머니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KBN과 함께하는 늘 푸른 인생은 한국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께 한때나마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어르신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웠습니다. 뉴저지에서 치러진 늘 푸른 인생은 내년에는 뉴욕으로 장소를 옮겨 신명나는 공연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당초 50만 명 이상의 가입을 예상했고 내년까지는 700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사람은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난주까지 연방 건보거래소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4만에서 5만 명 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입자가 적은 이유로 웹사이트에 기술적 결함이 지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어제 일자 보도에서 웹사이트 오류로 수만 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가입까지 지체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연방 건보거래소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한 사람들의 파일이 각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전송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에린 쉴드 대변인은 초기 가입자는 항상 적게 마련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컨설팅 업체 아발리어 헬스의 조사 결과 오바마 케어 예상 가입자 대비 가입률은 3%에 불과합니다. 뉴욕주에서는 13,300명이 가입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가입률로 건강보험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현재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건강하고 젊은 층의 가입 유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의 시간을 안겨줍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뺑소니 사고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뉴욕주가 뺑소니 사망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고속도로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총 1,449건으로 지난 2009년에 1,274건과 비교했을 때 13.7%가량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4.5%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큰 증가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뉴욕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는 총 78건으로 전체 교통 사망사고 1,169건에 6.7%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100건의 교통 사망사고 중 10건이 뺑소니로 나타난 하와이와 8.7%로 나타난 캘리포니아 그리고 7.3%를 기록한 애리조나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의 피터 키싱거 회장은 뺑소니 사망사고의 증가는 음주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보행자들이 스스로 주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터 쿠 뉴욕시 의원은 뺑소니 교통사고 방지 법안을 상정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운전 중 텍스팅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차가 서 있는 신호 대기 중에도 텍스트 메시지를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리처드 코디 뉴저지주 상원 의원은 최근 운전 중 빨간색 신호등 또는 우선 멈춤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텍스트를 주고받았을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주 상원에 상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운전 중 텍스트 메시지를 전송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었지만 새 법에 의하면 차가 서 있는 신호 대기 상태에서도 텍스트를 주고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운전 중 텍스트를 주고받았을 경우 1회 적발 시 200에서 400달러, 2회 적발 시 400달러 이상, 3회 적발 시 600달러 이상 벌금에 최대 3개월까지 운전 면허 정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뉴저지주 모리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운전 중 텍스트 메시지를 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상대가 운전 중이라는 것을 안다면 텍스트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 관광객 유치는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의료 관광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행 의료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동반인을 포함해 39만 9,310명으로 예상된다고 한국관광공사가 어제 2013 한국의료관광 총람에서 밝혔습니다. 한국의료관광은 2009년 추진된 이래 관광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객은 2009년 6만여 명에서 2012년 15만 9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기록 연평균 38.4%의 증가율입니다. 이들의 국적도 141개국에서 181개국으로 다양해졌습니다. 현재 의료 관광 사업에 뛰어든 한국 유치기관이 3,800여 개에 이르면서 의료 관광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총람을 통해 2020년에는 의료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수입도 3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지출하는 비용도 올해 253만 원에서 오는 2020년에는 356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세만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장은 의료관광 시장이 성장세를 더해가는 만큼 매년 그에 대한 관심과 문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총람 발간을 통해 관련 업체들이 시장 상황과 마케팅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말 그대로 오류투성이라고 교사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작문과 독해 교과서의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어제 3학년 작문과 독해 가운데 질문 섹션이 전혀 다른 본문에 관한 것이 있는가 하면 유치원 웍북은 일부 페이지가 거꾸로 인쇄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과서 자체 오류 이외에도 인쇄 오류, 배송 누락과 지연, 교과서가 제대로 와도 정작 교사용 지침서는 배달되지 않는 등 교사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사들을 위한 매뉴얼도 학생들의 교과서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시는 공통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피어슨사에서 제작한 레디젠 교과서 또는 다른 대체 교과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국 관계자들은 교과 과정 변화로 단순히 교과서가 새롭게 나온 것이어서 교사들이 착오를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국 디본 푸글리아 대변인은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과서의 교육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교사들이 지도 방법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교사노조는 교육국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들이 망쳐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내년 4월에 예정된 공통 교과과정 반영 표준시험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는 나날이 오르고 어제 첫눈까지 내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뉴요커들의 올겨울 나기가 비상입니다. 난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 뉴저지가 본격적인 난방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뉴요커들의 난방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도 뉴욕주 난방비는 전국 평균보다 60%나 높습니다. 뉴욕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가정의 경우 올겨울 평균 난방비는 $67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것입니다. 석유를 이용한 난방비의 경우에는 $2,046로 지난해보다 2% 줄었지만 역대 겨울 난방비와 비교했을 때는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전기를 이용해도 난방비는 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난방 시즌은 매년 10월 1일부터 뉴욕은 이듬해 5월 31일까지, 뉴저지는 5월 1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건물주는 낮밤 실외 온도 변화에 따른 최저 실내 온도 유지, 온수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총 1억 9천만 달러의 난방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이와 유사한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이동성이 편리해서 배달에 주로 이용했는데요. 이번 달부터 뉴욕 시내에서 전기 자전거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퀸즈 플러싱 관할 백구경찰서가 전기 자전거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백구경찰서 범죄 예방팀 앤소니 로보미 경관은 어제 이달부터 시행된 뉴욕 시내 전기 자전거 사용 전면 금지 법안에 따라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오토바이보다 저렴하고 일반 자전거보다 이동성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배달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교통 법규를 무시하며 시민의 안전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이어왔습니다. 지난 4월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각종 전기 자전거와 주 차량국에 등록되지 않은 스쿠터와 산악 오토바이 등의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물론 해당 전기 자전거 또는 미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주에게는 100에서 250달러의 벌금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주에게도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